6번 크라운을 조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홀을 맞고, 제일 처음 조각할 때는 마진부터 왁스를 찢어 주시고, 마진이 설정이 끝나면 한 겹 얇게 지대치를 입혀 줍니다. 이 모델은 지대주가 형성되어 있지만 임플란트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크라운을 왁스업 한다라는 개념으로 왁스업을 하시면 되고요. 한 겹 입히는 데 목적은 보통 분리제를 바르기 때문에 분리제가 공기 중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왁스를 한 겹 입혔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접촉점의 연결입니다. 이 접촉점은 전체적인 근원심 폭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분이라도 왁스업을 하실 때는 접촉점을 먼저 채워서 이 근원심 폭을 결정해 주시면 치아 전체의 외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접촉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대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금만 연결해도 되겠죠. 임플란트 지대주기 때문에 연결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 교환면에서 봤을 때 협측 교두의 풍용도를 결정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교두의 만곡도를 따라서 형성하면 좋고, 이 형성하실 때 이 5번 디스탈의 엠브레저를 생각하시면서 제작을 하시게 되면 외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5번 교환면에서 봤을 때 협측 엠브레저가 근심 쪽에 6번과 원심 쪽에 5번 동일하게 만드시면 되고, 6번의 디스탈 쪽 엠브레저는 7번의 메저 쪽 엠브레저와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왁스업을 하실 때는 이 엠브레저를 따라서 왁스업을 하시면 만곡도에 또 치아 외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근심과 원심의 그 특징들 있죠. 직각적이고 원심은 둔각적이고, 이 요소들은 마지막에 세부사항 할 때 다루면 되니까 왁스업을 하실 때는 엠브레저를 생각하셔서 풍용도를 결정해 주십시오. 협측이 끝나면 설측으로 왁스업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5번의 디스탈 쪽 엠브레저와 6번의 메지얼 쪽 엠브레저, 그리고 7번의 메지얼 쪽 엠브레저와 6번의 디스탈 쪽 엠브레저를 생각하면서 왁스업을 하시게 되면 풍용도가 결정됩니다. 이게 하나의 뼈대라고 생각하시고, 뼈대가 완성되면 이제 그 뼈대 내면에 있는 왁스업 되지 않은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빈 공간들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분할 보기식 모형 같은 경우에서는 지대치를 분리하셔가지고 채우시게 되면, 제일 처음 마진을 왁스업 했기 때문에 마진 쪽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치아 외형을 잘 안다 하시면 최대 풍용도까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측 왁스업을 하겠습니다. 설측도 빈 부분을 채워주시고 뼈대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뼈대는 교환면에서 봤던 만곡 라인이기 때문에 최대 풍용도나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에 다시 왁스를 조정하셔야 되겠지만, 임의적으로 치아를 떠올리실 때, 외형을 형성하실 때는 인접치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왁스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탈의 빈 부분도 채워줍니다. 최대 평형부를 어느정도 예상해서 좀 채워줬습니다. 이제 교환면 쪽에 망곡도를 확인하면서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높이입니다. 높이를 보실 때는 한 교두의 교두정은 교두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두정을 만들어줍니다. 교두정에서부터 협측 현면 융선이 내려오고 각 반부를 근심반부, 원심반부로 나눌 수 있도록 마치 견치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협측 중앙융선에서 각 반부로 사면이 형성되는 것처럼 해주시고 그 다음 최대 풍용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왁스로만 좀 떠올렸기 때문에 표면이나 최대 표현부가 잘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은 왁스를 깔끔하게 제거해 주시고 라인도 형성해서 최대 표현부를 만들어 주시고 인접면은 원칙적으로 접촉점만 다했기 때문에 치경 엠브레저는 조금 깊게 파주셔도 됩니다. 전반적인 모양이니까 나중에 좀 더 깊게 파도록 하고요. 설측 교두 높이 들어갑니다. 근심 설측 교두부터 교두의 가운데 교두정을 만들어 주시고 교두정을 세우면 설면에도 동일하게 중앙에 융선을 만들어 주셔서 근심반부와 원심반부를 각각 채워주시면 교두 모양처럼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근심 쪽을 양쪽에 먼저 한 거는 왁스가 녹는 동안에 왁스가 굳는 동안에 다른 쪽을 하게 되면 서로 뭐 흐트러지거나 이런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최대 풍용부 중앙 3분의 1에 있죠. 중앙 3분의 1의 최대 풍용부를 또 형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경 엠브레저와 약간 거친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이때 칼을 대실 때 그냥 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최대 풍용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대시면 한 번 했던 작업에는 두 번 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널 리지를 양옆에 세워주시고 이 마지널 리지는 인접치아와 높이가 같도록 칼로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연융선의 끝부분을 살짝 긁어 주시면 교합 엠브레저가 생기면서 변연융선이 조금 안쪽으로 교합면 안쪽으로 위치되게 됩니다. 치아가 옆으로 퍼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조금 내리고 교합 엠브레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인접치를 확인하고 인접치의 교두 반부가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라인을 한번 그려봅니다. 인접치의 모양을 조금 캐치해서 적용시킨다면 6번과 7번 모델이 조금 비슷한 느낌의 모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두 반부를 생각해서 외형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라인을 잡아주고 교두를 들어간다는 것은 전반적인
교두 라인이 맞다라는 걸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줍니다. 각각의 반부들을 준비를 시켜주고, 또 뼈대를 만들어주면서 나타났던 빈자리는 다시 복원시켜줍니다. 설축에도 라인이 층이 젖는 부분들은 다듬어 주시고, 협축에도 다시 층이 젖는 부분들은 라인들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조각도로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두 반부를 나눠 보겠습니다. 모양처럼 7번의 모양처럼 근심 협축 반부를 나눌 때 협축 9까지 라인을 나눠 주시고, 원심 교두 역시 협축 9에서 시작해서 변현 융선 끝선까지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근심 설축 교두, 인접지가 2번 꺾였기 때문에 2번 꺾어주고,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악 융선의 라인까지 체크를 해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방법은 왁스업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옆에 인접치를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악 융선이 원심에서 근심 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올라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마치 근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교두정으로 향하고 있는 상악 융선을 확인합니다. 다음 교두정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체크해 주시고, 상악 융선이 항상 교두정에 갈 수 있도록 교두정을 체크해 줍니다. 상악 융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보조 융선들을 조금 낮추고, 자동적으로 보조 융선을 낮추면 상악 융선이 가장 높아지니까 보조 융선을 조금 낮추고, 상악 융선을 다듬어 주시면서 인접치가 파셋이 있는데 이게 마모된 흔적이죠. 마모된 흔적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재현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악 융선을 조금 높인 다음 잠시 후에 파셋을 보면서 조금 닮은 꼴로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융선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교두정도 삭제할 걸 생각해서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경계진 거는 다시 다듬어 주시고, 협축 교두도 상악 융선을 조금 높여줍니다.
보조용선도 조금 아나토믹하게 작업하시고, 이 치아가 좀 둥글둥글한데, 치아가 좀 둥글둥글할 때는 근심과 원심의 우각을 조금 잡아주시면 치아가 각지면서 나름 협축 구도 생기면서 치아가 굴곡이 생겨서 이 각 교두에 라인이 생깁니다. 지금 협축으로 뻗어나오는 우각들을 조금 각지게 작업하고 있고요. 네, 그럼 자동적으로 현면구도 조금 더 발육이 되겠죠. 그다음 설축에도 약간 마냥 둥글둥글해 보이니까 밑줄을 조금 세워서 라인 앵글을 잡아줍니다. 교두 정도 확인하면서 라인을 넣고, 교두정이 항상 가운데 오도록 라인을 잡고 틀어진 엠브레저를 조금 다듬어 줍니다. 이 작업은 만족도, 개개인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좀 A형의 윤곽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교두의 파셋에 따라서 교두가 마모된 흔적을 따라서 마모를 같이 시켜주시고, 네, 무작정 깎는 것이 아니라 인접치와의 높이를 생각하시면서 깎아주시고 다시 교두정을 잡아줍니다. 설축도 마모되는 너비와 파셋을 생각하면서 설축도 근심과 원심을, 파셋을 생각하면서 마모도를 잡아줍니다. 교두 각을 다시 가운데로 잡아주고, 치아의 외형과 형상을 생각하며 엠브레저를 다듬을 때, 치경 엠브레저는 저희가 배울 때 교합 엠브레저보다 치경 엠브레저가 더 크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설축 엠브레저가 협축보다 더 크다 이렇게 배우셨는 것처럼 엠브레저를 조금 더 깊게 파주셔도 되니까 자신있게 조각도 되실 땐 조각도 되셔도 됩니다. 치경 엠브레저가 더 각을 줘서 파야 각이 커지겠죠. 접촉점을 까는 것이 아니라 접촉점부터 라인이 좀 더 깊게 크게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반대쪽 원심 쪽도 접촉점 아래로 치경 엠브레저를 깊고 크게 삭제를 해주면 치경의 근원심 폭 또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형을 보니까 임플란트 모형은 이 정도만 해도 작업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크라운이라고 봤을 때는 협설 폭이, 그러니까 근원심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협설폭을 조금 더 만들어야 치아가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외형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왁스업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협설폭을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앞에 교두나 교환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두나 교환면에 따라서 조금 협설폭을 조절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협측의 최대 풍용부, 항상 늘리실 때는 최대 풍용부를 늘리셔야 되고 추가된 최대 풍용부와 자연스럽게 교두정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교두정이 더 커지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두정을 건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설면만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컨트롤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진 쪽을 칼의 뒷면으로 까다 보면 굴곡이 생기고 최대 풍용부와 교두정까지 라인을 연결해서 협측에 있는 풍용도를 좀 더 넓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에서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왁스를 업 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표면은 활택하게 조각도를 매끈하게 사용해 줍니다. 인접치보다는 지금 협설폭이 협측에 있는 폭이 더 잘 보이지만 근원심 폭에 비례해서 협설폭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치아가 위에서 교환면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 모양이 나면서 세로로 직사각형 모양이 나면서 교환면은 평행사변형처럼 모양이 나와서 대구치의 특징적인 모양을 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대주 임플란트 경우 이 지대주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협설폭으로 너무 많이 안 늘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정상적인 자연치라 생각해서 설축도 최대 풍용부를 먼저 세워주고 교두정과 마진 쪽으로 라인을 채워줘서 치아의 협설 쪽으로 좀 더 풍만하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교두정에서부터 내려와서 교두정 항상 가운데 최대 풍용부를 설축이니까 중앙 3분의 1에 비추시켜서 왁스업을 합니다. 윤곽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설측에서 봤을 때도 교두각을 만들어주고 완성되었습니다. 라인별로 체크해 보시고 각도별로 자연스러운지